안녕하세요. 스테르담입니다.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글쓰기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글쓰기 철학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책을 많이 내고 글을 꾸준히 쓸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저는 저를 글쓰기 인사이터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인사이터란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께 글을 쓰라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인사이터라는 이름을 짓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페르소나 글쓰기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페르소나 글쓰기는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평범했던 제가, 정말 글쓰기와 전혀 상관없던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페르소나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이론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회적 역할, 즉 페르소나는 무엇일까요? 저를 예로 들면 직장인, 작가, 아빠, 남편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페르소나는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보다 써야 하니까 써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처럼 우리가 페르소나 안에 이렇게 갇혀 있고 나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선 페르소나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페르소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가는 자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크기를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나를 우선하는 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나의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페르소나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를 우선해서 나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글쓰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글쓰기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정말 나는 글을 왜 쓰고 싶은 거지? 이 부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페르소나를 나열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직장인이다, 작가다, 아빠다, 남편이다, 엄마다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나열해 보는 거죠. 페르소나를 나열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페르소나를 나열을 했다면 그 페르소나를 세분화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평범하게 자기를 생각해 버리면 정말 평범하게 끝나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페르소나를 정말 세세하게, 그다음에 진지하게 세분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무와 직급과 직책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페르소나를 세분화할 때, 이 소재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글이나 책으로 나왔을 때 가치가 있을까, 팔릴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에세이와 자기계발, 정보전달이라고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것들이 여러분들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글의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설이나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잠시 제외를 할게요. 그런데 제가 에세이를 가운데 두고 자기계발과 정보전달을 이렇게 양쪽에 두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걸쳐서 좀 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냥 디자인 요소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즉, 에세이가 중심이 되고 자기계발 요소를 넣느냐, 정보전달 요소를 넣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탄생한 장르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이것을 맞추면 사실 제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바로 진행을 할게요. 바로 업세입니다. 자, 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들을 에세이적인 요소로 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하나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저서 중에 직장내공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직장내공을 에세이 쪽에 한 20% 정도는 이게 걸쳐놨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계발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들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후벼파고 뼈를 때리는 이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다가가면 독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거부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장 내공에 20% 정도 제 경험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한 게 아니라, 아, 나의 경험을 돌아보니, 내가 진급 누락을 해보니, 어떤 상처를 받아보니,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더라라는 메시지를 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직장 내공의 서평을 보면, 아,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선배와 앉아서 맥주 한잔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눈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당장 사실 써야 하는 장르가 업세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 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할 소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글쓰기 인사이터로 브랜딩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든 클래스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총 3가지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험프데이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 험프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영어로 치면 수요일을 말하는 건데, 이제 험프,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밤에 모여서 저랑 함께 라이브로 글을 함께 쓰는 겁니다. 일주일에 글 하나 정도는 한번 남겨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글로 모인 사이라는 겁니다. 함께 작가들을 제가 모집을 해서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서로 글을 쓰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진 후에 그분들의 글을 모아서 출간을 해드리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결과물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 모인 사이 첫 번째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제가 작가로 좀 만들어 드렸고요. 이 책은 뭐 예스24나 교보문고나 어디에선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책 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하면, 글을 많이 모아두면 내 글도 책이 될 수 있구나, 이러한 과정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르조나 글쓰기는 보다 전문적인 저 스테르담의 모든 노하우를 다운로드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보다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개인 출판까지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글쓰기 클래스를 한번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에 가셔서 스테르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강의 정보라는 탭이 있으니까 그것을 눌러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글쓰기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스테르담의 글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많은 것들은 제가 강의에 잘 담아놨으니까 글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클래스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더 나은 역량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은 일상의 통찰을 얻는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보지 않고 또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표현해내는 능력, 이게 삶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얻은 게 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꼭 다음에 만나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테레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